오늘도 복 받으세요. 호스토령입니다.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주제는 점집에 가기 전에 필수 사항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디까지나 호스토령에 한해 있는 거지 다른 선생님들 다 그렇다라고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고요. 호스토령에게 점사를 보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, 혹은 무당을 선택할 때 나와 사대가 잘 맞는 무당을 선택하는 법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 신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지 49제가 되기 전까지는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, 사실 신당에 또한 부정이 탈 수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분들은 좀 전화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지나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한 지 100일 이내에는 신당 출입 금지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. 그건 사전에 저희가 문자로 다 안내를 드리긴 해요. 삼신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그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저에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신당 방문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, 사실 점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은 이게 신점인지 아니면은 정말 사주팔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호스토령 같은 경우는 사실 점사를 볼 때 나이만 봤지 정말 생년월일 끝까지 말해서 이거 사주를 열어보고 말씀드리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저의 대운은 언제 들어오나요? 몇 세 때 뭐가 바뀌나요?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사실 사주팔자적으로 뭐 본인이 초년에 어떻고 중년에 어떻고 노년에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시점이 아니라는 점, 현 상황의 문제점들과 이 사람의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,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?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? 뭐 30년 뒤에 전 언제 죽을까요? 이런 식의 공수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.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간혹 가다가 오셔서 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를 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, 사실 당연히 어느 정도 공수가 나오면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혹은 마지막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,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면 진옥이라는 게 왜 존재하고 천도제라는 게 왜 존재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지만 완벽하게 거기에서 실어서 여기에서 뭐를 천도를 하거나 이런 게 점사는 아니라는 거 또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본인네 집안에 상문이 듭니다, 아니면은 이런 부정이 들었습니다, 정말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왜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 대답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저는 신에서 나오는 답변을 드리는 거고, 신의 공수는 기다 아니다까지만 나와요.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운이 좋다라고 했을 땐 좋다라고 나오고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안 좋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막 왜 운이 안 좋은지 본인의 대운이 몇 세 때 뭐 이렇게 그런 공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, 저는 떠보는 손님들은 웬만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거든요. 제가 무슨 색깔의 팬티를 입고 있을까요? 아니면 어제 뭐를 먹었을까요? 떠보기식의 점사는 사실 저는 사양입니다. 그런 점사가 예를 들면 집안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, 이 사람이 무슨 색의 속옷을 입고 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는 게 신점이고,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올수록 귀신공수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점은 더 잘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어떠한 성불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점사를 보실 때 그런 점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너무 좀 지나치게 소름 돋는다? 그럼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저 또한 무당이 되기 전에 정말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와 사대가 맞는 점집이 또 따로 있겠죠. 그 사대가 잘 맞는다는 거는 이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명과 본인의 사대가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사대가 잘 안 맞는 무당에게 잘못 찾아갈 경우에는 공수가 다 안 맞고 다 틀리고 탈이 날 수도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무당의 주특기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상이 있었나?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절대 와도 안 받는 사람. 며칠 전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점사를 다 봐드렸어요. 뭐 본인의 남편이 나란 일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, 저한테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선생님 저에 대해서 뒷조사하셨어요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, 아니 점을 보러 왔으면 저는 점을 내드리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제가 다 맞았다는 이유로 의심을 하시니까, 사실 저는 그럴 시간
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거든요. 누군가 오시는 손님들의 뒷조사를 할 만큼의 그건 없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정말로 제가 싫어하는 부류는 예를 들면 화류계 분들 중에서 점사를 많이 보러 다니시다 보니까 거기는 이랬는데 왜 여기선 이런 공수가 나와요? 라고 따지고 드신다든지, 뭐 정말로 내일은 무슨 색깔을 입어야 손님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? 이런 식의 질문들이 정말 제가 싫어하는 질문이고, 또한 하나는 불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,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남자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근데 이분 가정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그분들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. 그 남자가 와이프 버리고 저한테 온다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불륜 궁합 점사는 안 봐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호스토령에게 오시기 전에 혹시라도 이런 불륜 궁합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호스토령에게는 오시면 좋은 얘기를 못 들으실 것 같으니 다른 데 가셔서 좀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무당을 찾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.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사를 보러 오는 거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무당이 아니라 좀 상담을 하시는 분들 혹은 신경정신과를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. 혹은 점사 보기 전에 이 선생님과 정말 사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웬만하면은 좀 이런 사항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내가 한번 그 선생님을 딱 선택을 했을 시에는 어쨌든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스토령이었습니다.